이번 시간은 조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합의 뜻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이걸 조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자, NCR. 이 C는 조합을 뜻하는 컨비네이션. 그래서 앞에 C를 써서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인 건데, 이거 앞에서도 우리 이제 경우의 수 할 때 나눗셈 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거거든요. 어, 이게 이제 그 순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순열은 분명히 이거는 뽑아서, 그죠? 선택해서 나열할까지 하는 거잖아. 그죠? 맞나요? 그리고 조합은, 어, 그 선택만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순열로 우리가 계산한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선택하여 나열한 거니까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 개 순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그러면 이게 곧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죠? 원리는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조합을, 조합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자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4명 중에서, 그러니까 A, B, C, D 4명 중에서, 자, 3명을 선택을 해볼게요. 3명 선택.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 뭐, D를 제외하고 A, B, C 선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를 제외하고 A, B, D, 그 다음에, B를 제외하고, 자, A, C, D, 그 다음에 A 제외하고 B, C, D.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에서 네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네 가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자. 선택해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거를 선택해서 나열을 해요. A, B, C를 나열을 해요. 그러면 A, B, C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A, B, C하고 A, C, B하고 뭐 B, A, C하고 B, C, A하고 그 다음에 CAB하고 CBA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선택했을 때마다 이렇게 6가지의 나열이 있을 거고 자, 요거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 6가지 나열이 있을 거고 요거 선택해도 6가지, 6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24가지가 나올 거거든. 그죠? 요 4가지 각각에 대해서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죠? 맞나요? 그 나열하는 거는 6가지인데 이게 이제 3팩이죠. 그래서 요거를 3팩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거 위에 있는 거 구할 때는 우리가 선택해서 나열하는 걸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순열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4개 중에 4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4P3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걸로 구해서 그걸 3팩으로 나눠주면 요 4가지를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자, npr을 그죠?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요 선택한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로 썼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r 팩토리얼로 또 나눠야 되니까 그럼 요거는 요 ncr이라는 거는 n 팩을 r 팩 곱하기 n-r 팩으로 나눠준다. 그럼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요 r과 n-r은 요 합이 n인 거죠. 그죠? 이 합을 하면 여기 있는 요 n하고 같은 거죠. 그런 생각으로 요 구조 형태가 그렇다. 그래서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팩분의 팩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꼴은 조합이구나. 그럼 요거를 우리가 뭐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요건 NC N-R이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괄호는 굳이 안 해줘도 돼요. NC, N-L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4명 중에 3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도 고를 때 이렇게 골랐죠. D를 제외하고, 예, C를 제외한 경우, B를 제외한 경우, A를 제외한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3명을 선택한다는 거는, 선택하지 않을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4명 중에 3명 선택하는 거는 4명 중에 선택하지 않을 1명을 선택하는 경우와 같다. 그죠? 이게 요얘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조합에서는 요 성질이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계산할 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4, 3, 2를 3, 2, 1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4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합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그죠? 그리고 앞에 순열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경우의 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열 문제가 따로 있고 조합 문제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우의 수 일일이 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 그러면 조합을 이용해서 하자. 뭐 이런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조합에서는 성질 뭐 이런 거 요거 만약에 n개 중에 n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면 되잖아. 그죠? 우리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n 팩토리얼이고 여기는 n 팩토리얼, 여기는 n 빼기 n 팩토리얼이니까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었죠? 그 여기 n 팩 똑같으니까 그냥 1. 그래서 n개 중에 n개 선택하는 거 1. 그리고 n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똑같이 식을 쓰면 요 r이 0인 거니까 요렇게 되죠. 요거는 1. 그래서 1. 그죠? 요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n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우리가 좀 빠르게 해볼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 2 팩토리얼은 2니까 그냥 2로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연속된 자연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짝수가 있어요. 짝수 있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약분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약분해서 바로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C2 같은 경우는 5C2 같은 경우는 원래 5, 4, 5 곱하기 4인데 4가 2랑 약분되니까 5, 2, 10 이런 식으로 5, 2, 10 4C2 같은 경우는 원래는 4, 3인데 4가 약분돼서 2, 3은 6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뭔가 빠르게 약분을 좀 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8C2 같은 경우는 8이 약분되면 4니까 4, 7에 28 이런 식으로 빠르게 계산해서 조금 연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조합에서는 추가로 요 정도는 알아둡시다. 추가로 요 정도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개념이니까 좀 쉬운 것만, 그러니까 쉬운 거? 쉬운 건 아니고, 개념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 문제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이런 거 하나는 좀 알아둡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5명 중 3명을 선택을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 어떤 요 5명 안에 있는 특정한 1명을 기준으로 특정한 뭐 A라고 할까요? A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특정한 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A가 자기가 선택을 받을 때가 있을 거고 선택을 받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그 A가 선택을 받는 경우와 A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A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A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A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 이 인원이 결국에는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2명 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선택됐으니까 3명 선택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4C 2가지고, 그죠? 자, A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는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이 선택이 됐다는 뜻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4C 3가지 A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명 중에 2명 선택하는 거하고 4명 중에 3명 선택하는 거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요거를 일반적으로 쓰면 n명 중에 r명을 선택한다는 거는 자, n명에서 한 명 입장에서 특정한 한 명 입장에서 우리가 볼 거니까 자, 나머지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r-1명을 선택하거나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n-1명 중에서 r명을 모두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식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나중에 뭐 편리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괜찮죠?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좀 봅시다.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있는 그대로 식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nc 3이니까 n, n-1, n-2 이렇게 곱하고 자, 3팩으로 나누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겠네 6. 자, 그리고 여기는 n부터 2개. 자, 그 다음 거는 5 곱하기 요거 n-1부터 2개니까 n-1, n-2 그리고 자,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할까요? 자, 여기는 6 약분되니까 없어지고 여기 n-1도 나눠줍시다. 여기 보니까 n-1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n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자연수니까 n-1은 절대로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변을 요 n-1로 나눠줘도 될 것 같아. 그죠? 나눠줘요. n-1 괜히 하면 3차식이니까 좀 불편하잖아. 나눠주고 6을 곱합시다. 그럼 여기는 n에 n-2가 되고 여기 6 곱했으니까 6n 6 곱하면 15가 되겠죠? 약분하고 3, 5, 15 그리고 n-2 자, 정리하면 n제곱 여기가 계산하면 4n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11n 여기 마이너스 30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30 자, 그럼 요거는 뭐 6, 5, 30이니까 n-6이랑 n-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n은 지금 3 이상인데 둘 다 3 이상이죠. 6하고 5 더해서 1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다음은 어느 동아리 회원은 1학년이 6명, 2학년이 4명이다. 자, 7명을 뽑을 때 자, 1학년에서 4명, 2학년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냥 1학년 6명이니까 6명 중에 4명을 뽑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명 중에서 3명 뽑는 것까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6C4가 아니라 6C2로 C를 잘 못 쓰겠어. 6C2로 그리고 여기는 4C1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6C2 같은 경우는 요거 3, 5, 15 이렇게 해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꼭 써서 그죠? 하시고요. 요거는 4명 중에 1명 선택은 그냥 4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여기 60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하는데요. 세수의 합이 홀수가 되고 싶대요. 자, 그럼 셋이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를 하면은 홀수가 되겠죠. 그리고 홀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 그러니까 세수 중에서 짝수가 2개.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니까. 경우가 이런 경우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홀수는 여기 지금 8개잖아요. 그 8개의 홀수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고 8, 7, 6을 3, 2, 1로 나누면 되겠다. 3, 2, 6이니까 56까지 될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 자, 8개의 홀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7개의 짝수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서 더해지면 홀수 그죠? 그 앞에 건 8이고 뒤에 거는 7, 6을 2, 1로 나누면 되니까 3, 7, 21 곱하기 8을 하면 되겠죠? 그럼 168인가요? 그 더해서 224?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는 자 남자 6명과 여자 4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는데요. 자 남녀 대표가 적어도 한 명씩 뽑히는 방법의 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자 10명이 있으니까 10명 중에서 4명을 뽑은 다음에 자 이 모든 경우죠. 그 경우에서 자, 적어도 한 명씩 뽑힌다.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4명 뽑히는 경우와 여자 4명 중에서 4명 뽑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한 명은 남녀 대표가 한 명씩 뽑히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사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요거는 이제 10, 9, 8, 7을 4, 3, 2, 1로 나누고 자 빼기 요거는 6C2로 바꿔서 하면 되죠. 그 6C2니까 6, 5를 2, 1로 나누고 자 4C4는 그냥 한 가지 자 약분하고요. 자, 여기는 4, 2, 8, 3, 3은 9 자 여기 앞에 거 210까지고요. 뒤에 거 3, 5, 15랑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94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에서 8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 3개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자, 5를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5를 포함한다는 거는 그 세 자리 자연수에서 이제 각 자리 숫자 중에 5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5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 5를 먼저 5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이건 반드시 선택을 하고요. 그 남아있는 7개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7, 6을 아이고 2, 1로 나누니까 3, 7, 21. 요 21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세 수를 5를 포함해서 3개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거야. 그죠? 맞나요? 21가지.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열하면 되겠죠. 그죠? 요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3팩토리얼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6 곱하기 20을 해서 126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에 나열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래 기본은 선택 후 나열이잖아.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나열. 그죠? 근데 그 선택하는 게 좀 힘들면 나열한 다음에 선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조합의 뜻이고. 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세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네요. 직각삼각형은 이런 거죠.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거니까 지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걸 지름으로 이걸 지름으로 했을 때 나머지 하나의 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 둘, 셋, 4개 만들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요걸 빗변으로 해서 또 4개 만들 수 있고 요걸 빗변으로 해서도 4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일단은 빗변이 되는 지름을 3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마다 직각삼각형을 4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는 3, 4, 12, 12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정삼각형은 이거 정삼각형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세면 돼. 일일이 세는 거야. 요거랑 정삼각형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그죠? 맞나요? 정삼각형은 2개밖에 없어. 그냥 B는 2. 그래서 이제 12 빼기 2에서 정답은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뭐 정삼각형 어쩔 수 없잖아. 그치? 다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두근의 곱이 1일 때라고 했죠. 그럼 두근의 곱은 뭐요? 요거분의 요거. nc 4분의 nc 3. 요게 1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nc 4하고 nc 3하고 같다는 건데 그 얘기는 3하고 4하고 더하면 3 더하기 4가 n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기억나요? NCR이랑 NCN-R이랑 같아요. N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거는 N개 중에 4개를 빼고 4개 말고 남아있는 3개를 선택하지 않을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 그러면 결국엔 전체가 7개였겠네. 그죠? 그런 식으로 N을 구하면 되겠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는 NC4분의 NC5로 구하면 되는데 N을 7로 구했으니까 7로 써야 되겠다. 이걸로 구하면 되겠고 자 7C4 같은 경우는 7C3으로 하면 되니까요. 7, 6, 5를 3, 2, 1로 나누면 되겠고 그 다음에 7C5 같은 경우는 7C2로니까 7, 6을 2, 1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이야 계산하시면 되겠죠. 약분 3, 2, 6 약분 그러면 7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3이니까 7, 7도 약분해서 5분의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확인하시고 요거 내용 기억해 주세요. 요거 기본 개념. 자, 다음은 남녀 학생 15명, 3명 대표를 뽑는데요. 여학생이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거는 뭐예요?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여학생이 안 뽑히는 경우. 남학생 수를 n명이라고 하면 원래는 15명 중에 3명을 뽑는 건데 거기서 이 남학생 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제외를 해주면 그게 445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NC3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15C3이 15, 14, 13을 3, 2, 1로 나눈 거니까 요 약분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91에다가 5를 곱하니까 5, 9, 45, 455예요. 그죠? 그럼 455니까 요거 445 여기 빼면은 10이 되겠죠. 요게 10. 그죠? 그럼 NC3이 10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N이 5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식 써서 풀면 되고요. 여기 이제 좀 몇 개 자주 쓰는 거 있으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금방 N이 5라는 거 나올 거예요. 막 연습하다 보면 알겠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쓰면 여기 3개 곱하고 여기가 이제 3, 2, 1, 3 팩토리얼 이게 10. 그러면 여기가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5 곱하기 2잖아요. 5 곱하기 2. 거기다가 3, 2, 1이 곱해지는데 요 2 곱하기 2가 4니까 여기는 5, 4, 3 곱한 게 여기 n-1, n-1이랑 똑같구나. 이게 자연수의 곱이니까 연속된 자연수 세수의 곱으로 이쪽을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하시고 이렇게 적당히 정리를 하셔서 풀면 돼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13쌍의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하고 부인들끼리는 악수를 또 안 했대요. 왜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참석한 모든 사람이 나는 악수는 총 몇 회인지 구하시오. 그럼 요것도 우리가 그냥 세기 좀 힘드니까 일일이 세기 힘들면 여사건을 세서 전체에서 여사건 경우의 수를 빼자 이거죠. 그럼 13쌍 부부면 26명이거든요. 26명. 그러면 악수를 한다는 거니까 26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은 전부 다 악수하는 거예요. 그죠? 26명 중에 2명을 뽑아. 그러면 악수를 하는 거죠. 2명 뽑으면 그때 악수 한 번, 2명 뽑아서 악수 한 번, 2명 뽑아서 악수 한 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2명을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 남편들은 자신의 부인을 제외해서 악수를 했다고 했으니까, 자기 부인과 악수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13가지죠. 딱. 13쌍이니까. 그죠? 남편과 부인이 악수하는 경우가 13번. 그건 빼주고. 또,
부인들끼리는 악수 안 했으니까 부인들끼리 13명의 부인이잖아. 그 13명의 부인들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그 횟수는 부인들끼리 악수한 횟수. 요걸 좀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위에 거는 26 곱하기 25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여기는 13이고 여기는 13 곱하기 12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 자, 약분하면 6이고요. 이건 약분하면 13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13 곱하기 25에서 13 곱하기 6을 빼는 거고 여기 13 곱하기 이건 1이네. 요것도 다 13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13, 25 빼기 1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13 곱하기 이거 얼마? 19에 18인가요? 그죠? 그럼 13 곱하기 18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자, 104고 여기 13이니까 234가지. 234번의 악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다음도 한번 보죠.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요거는 x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크면 그죠? 그 함수값도 크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 이 의미가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는 어떤 유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서로 다른 거니까 함수값들을 서로 다른 걸로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함수값들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순간 자동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5개가 있잖아요. 그 5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함수값을 내가 5개를 정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정했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왜? 1에 대한 함수값은 2, 2에 대한 함수값은 3, 3에 대한 함수값 4, 4에 대한 함수값 6, 5에 대한 함수값 7로 정해져 있다. 함수값이. 그냥 함수값을 선택을 하면. 만약에 이런 얘기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함수값을 정했을 때 이 각각 1, 2, 3, 4, 5가 함수값을 결정하는 건 순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열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1이 2, 3, 4, 2, 3, 4, 6, 7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다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죠? 뭐 함수값을 정하면 그 1에 대한 함수값은 2로 2에 대한 함수값은 3으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하면 되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냥 조합으로 해결을 한다. 선택만 하면 된다. 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결을 할 때 F4가 6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꼭 그려요. 1, 2, 3, 4, 5 여기는 1, 2, 3, 4, 5, 6, 7, 8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집합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동그란 거 선생님 전 잘 못 그리겠어요 하시는 분은 안 그려도 되니까 괜히 어려워요 라고 하지 마시고 자, 2가 아니라 4는 6으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는 5는 7, 8 중에 하나로 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5가 함수가 5에 대한 함수가 F5가 될 수 있는 경우수 두 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F1부터 F3까지 F1, F2, F3까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냐면 요 남아있는 1, 2, 3, 4, 5 중에 3개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자동으로 매칭은 되는 거야. 자동으로 매칭은 자동으로 된다.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크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돼요. 자, 5C3은 10가지라서 곱하면 20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봅시다. 자, 그림이 있고요.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리고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는 2점을 선택을 하면 2점을 잇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니까 여기 있는 지금 10개의 점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요 한 라인, 요 하나의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 어떤 걸 선택하든 또 동일한 직선이 될 거야. 그죠? 맞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한 직선 위에 4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요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동일한 하나의 직선이 되니까 여기서 이거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군데에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빼잖아요? 그러면 이 5개의 직선이 다 빠지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 다시 더 해줘야 돼.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꼭 잘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아이고, 요거는, 여기 95, 45라서 45 가지고요. 자, 요거는, 2, 3은 6에다가 요거 30,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5 해주면 되니까 이게 20가지예요. 됐나요? 20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M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삼각형. 그 삼각형은, 요것도 마찬가지 10개의 점 중에서 10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꼭지점 3개 딱 선택을 했으니까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한 직선 위에서 3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3개 선택하면 삼각형 안 되잖아. 이건 삼각형 안 되죠. 그래서 자, 4개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은 빼줘야 되는데 그게 요 직선에서도 그렇고 요 직선에서도 그렇고 이 5개의 직선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서는 이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건 다 삼각형 안 되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된다. 요거는 19, 8을 3, 2, 1로 나누고 요거는 4, 5, 20 여기는 3, 3은 9랑 2, 4, 8이니까 이게 120 빼기 20이라서 100까지예요. 그러면 요거 mn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100 더하기 20 해서 1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세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이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5명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요. 2, 3, 4, 5층, 4개 층 중에서 2개의 층에서 각각 2명, 3명이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새로 타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2명과 3명이 내리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자,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분할, 그리고 분배.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거든요.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로 쪼개는 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 5명인데 2명이랑 3명이 내려야 되니까 2명과 3명으로 조를 나누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5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해서 그죠?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걔네 둘이 함께 내리라고 한 조로 편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자동으로 조 편성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1명은 조 편성 그대로 되는 거. 그럼 그런 다음에 요 분배라는 거 뭐냐면 자 이렇게 분할을 했어. 그래 놓고 문제의 내용을 봤더니 4개 층 중에 2개 층에다가 이 분할한 2개 조 사람들을 분배시켜 줘야 되겠죠. 내려주는 거야. 내려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 분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 2, 3, 4, 5층 중에서 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나열시켜 주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4개 층 중에 2개 층을 선택해서 요 나눠준 2개 조에다가 나열.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앞에 건 10이고요. 뒤에 거는 4, 3, 12. 그래서 120까지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분할과 분배라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 그 분할은 여러분들이 그 일일이 그러니까 보면은 일일이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니까 일일이 좀 해주시고, 요건 좀 간단한 거죠. 그죠? 5명 중 2명 선택하면 되니까. 그리고 분할할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조별로, 여기 그 분할을 할 때 각 조별 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지수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기 요거를 좀 해줘야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죠? 나눠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4명이 있는데 4명을 2명, 2명으로 우리가 분할을 할 거야. 2명, 2명으로 분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내가 2명을, 그래? 그러면 4명 중에 2명 선택하면 여기 자동 2명 선택이 되겠네.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A, B 선택한 거랑 A, B, C, D 4명 A, B를 선택을 했어. 그죠?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CD가 선택이 됐겠죠? 그죠? 맞나요? 자동 CD가 한 팀이 되지. 근데 내가 여기서 CD를 선택을 하면, 그죠?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A, B가 같은 조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우리 분할로 따지면은 이 1조, 2조 이런 게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분할. 2명씩 그냥 편만 나누겠다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누는 방법이 이 2명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분할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분할에 대한 자세한 거는 뭐 다른 영상들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선생님은 요거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일단은 그냥 우리 이 영상들은 전부 다 기본 영상들이기 때문에 기본만 할 거예요. 알겠죠? 이런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 많으니까 확인 잘 하시고요. 문제 풀 때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분할해 놓은 거를 그냥 쭉 나열 이렇게 해줄 거니까 순열로 보통은 순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팩토리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5개의 서로 다른,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 좀 중요하죠.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6개를 모두 넣는 경우. 자, 1개 이상 3개 이하. 1개 이상 3개 이하고요.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3개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빨간색 공은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 없다. 빨간색 공은 무조건 하나씩 넣어야 되겠네. 3개니까. 그러면 자, 바구니가 5개가 있는 거야. A, B, C, D, E. 이렇게 A, B, C, D, E. 그러면 일단 빨간 공을 하나씩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5개 중에 3개의, 그죠? 5개의 바구니 중에 3개의 바구니를 선택을 해요. 똑같은 빨간 공이니까. 그래서 빨간 공을 3개를 넣어요. 이거 너무 안 보이나? 자, 빨간 공 3개를 그냥 넣어요. 이렇게 넣었다 칠게요. 이게 그 중에 하나를 하나 그리면서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넣었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총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파란색은 나머지 2군데에는 파란색 하나씩은 넣어야 될 거야. 이건 자동이에요. 그죠? 왜냐면 공이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니까. 파란 공이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파란색 공 남아있는 게 4개잖아. 4개의 파란색 공이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분할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자 이거죠. 근데 이 4개의 공을 분할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각자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여기다 넣어줘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2개, 1개, 1개로 이렇게 해서 넣어줘도 되겠고요. 그죠? 왜냐면 2개까지 더 들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2개, 2개로 해서 여기다 넣어줘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하나하나를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면 뭐야? 요 하나를 넣을 요 A, B, C, D는 지금 똑같은 색깔이 들어간 게 있긴 하지만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C기 때문에 D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 바구니고 그 다 다른 바구니에 똑같은 공 4개를 넣을 거야. 그러면 그냥 5개의 바구니 중에 일단 파란 거 하나씩 넣는 거.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또 더하기예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덩어리를 밑에 넣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요걸 넣을 때는 일단 2개 넣을 거 먼저 정해야 되겠죠. 자, 5개 중에 2개의 파란 공을 넣을 하나의 바구니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4개의 바구니 중에서, 요게 하나씩 넣을 2개의 바구니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때는, 그냥 둘 다 2개 똑같은 거니까, 5개의 바구니 중에서, 2개의 바구니를 선택해서 2개의 공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2개씩 넣으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요게 앞에 건 10가지, 요 안에는 이거 5가지, 요거는 5 곱하기 요게 얼마? 요거는 2, 3은 6이거든? 5 곱하기 6이니까 30이고요. 자, 요거는 이거 10가지, 그 더하면 45. 그러면 4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요것도 이제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하시면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문제는 오른쪽에 이제 점이 이렇게 12개가 찍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래요. 그러면 직선이니까 12개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면 직선이 되는데, 자, 여기서 겹치는 게 있겠죠. 그 겹치는 걸 좀 빼줍시다. 어떻게 빼주냐면, 일단, 자, 4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자,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 한 개로 세야 돼. 그러면, 자, 요 4개 중에 요 위에 있는 요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해서 이 직선을 하는 경우. 그죠? 요만큼이죠? 근데 그게 하나, 둘, 세 군데 있어. 요만큼을 빼주고 대신 이걸 다 빼면 이 직선들은 안 센 거니까 다시 3개 더해주면 되겠고.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3개짜리. 요렇게 3개짜리,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직선. 여기도 3개짜리고, 요것도 3개짜리죠. 요것도 3개짜리. 요것도 3개짜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저거는 3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죠? 네, 요 똑같은 파란색 직선. 그래서 요만큼은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빼주면은 진짜 파란색 직선들도 다 빠지는 거니까 다시 8개는 더해준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뭐 겹치거나 뭐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요게 어떻게 되나? 12C이면은 12 곱하기 11을 2 곱하기로 나눠야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게, 2, 3은 6이거든? 그럼 6, 3, 18이고, 더하기 3이에요. 요거는 계산할 수 있는 건 그냥 계산해도 되니까. 요거는 31이랑 똑같으니까, 3, 8에 24 빼고 8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 앞에는 66이고, 요거는 이제 빼기 15 할 거고, 이건 빼기 16 하라는 얘기죠? 이게 31 빼면 되니까 35. 그래서 정답은 35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해 준 것들,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제대로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도 그림을 볼까요?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고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시오. 평행지수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아, 그러면 우리 사다리꼴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한 쌍만 평행하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 요렇게 지금 평행한 것들 있잖아요. 요 파란색이 아니지. 빨간색 4개의 선 중에서 2개의 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 2개 중에 하나와 여기 초록색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 2개 중에 하나와 초록색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럼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거 바와 같이 이렇게 사다리꼴 하나가 생기죠.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선 중에 두 개랑 평행선이 아닌 거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는 평행선 선택한 거고, 여기는 평행선 아닌 것들 중에서 하나씩 해서 두 개 선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평행선을 여기 초록색 평행선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초록색 세 개 중에서 두 개의 평행선 선택하고, 빨간색 네 개 중에 하나와 파란색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도,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뭔가 사다리꼴 모양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쪽에서. 그리고, 여기 파란색 쪽에서도 사다리꼴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자, 두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여기는 둘 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빨간색 네 개 중에 하나와 초록색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쪽에서도 사다리꼴, 뭐 예를 들면, 뭐 요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사다리꼴 만들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그럼 요거는, 2, 3은 6에 36이네. 자, 이거는 3에다가 6, 4, 24. 자, 이거는 1이니까 4, 3, 12. 그래서 60에다 12 더하면 72가지. 이렇게 72개의 사다리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죠. 좌표평면 위에 9개의 점이 있는데요. 요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요걸 포함하려면 일단 점을 할 때 요 원점에 있는 얘는 필수죠. 요건 필수. 그 필수로 요걸 선택을 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을 만들 거 아니야. 그죠? 그지 않나요? 그래야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맞죠? 그러니까 요 점은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의 점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초록색. 자, 요 둘 중에 하나도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사각형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어떻게든 만들든 해야 이렇게 만들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든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야 얘를 포함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되시죠?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요 네 개의 점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면 그러면 포함이 되겠네. 괜찮죠? 대신 중요한 건 요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되면 요렇게 되니까 이건 사각형이 안 되겠죠? 요거 하나만 제외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자 필수로 파란색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요 주황색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요 핑크색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죠? 네 개 중에 하나. 근데 요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되면 사각형이 안 되니까 일직선 위에 있잖아. 그래서 한 가지는 빼주자. 그죠? 나머지는 이제 일직선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사각형이 무조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4, 4, 16에서 1 빼는 거니까 15. 그리고 15개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래요. 그러면 자, 이런 거죠. 1, 2, 3, 4, 5, 6이 있고 이야 그리고 여기 1, 2, 3 이렇게 돼. 그죠? 그러면 A에서 B로의 함수인데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3이 다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6개를 이게 분할과 분배예요. 분할과 분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6개의 원소들을 3개의 조로 나누는 거지. 그죠? 6개의 원소를 먼저 3개의 뭐, 뭐랄까 묶음 3개의 조라고 하기에는 또 1조, 2조, 3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3개의 덩어리로 덩어리로 자 분할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여섯 개의 원소를 세 개의 덩어리로 분할을 한다. 근데 그 세 개의 덩어리를 분할을 할 때는 이런 거죠. 자, 그냥 이게, 좀 제일 간단하게 한 개 넣고, 한 개 넣고, 나머지 네 개 원소를 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괜찮죠? 한 개, 세 개, 두 개는 똑같은 거야, 얘랑. 그죠? 여기 수가 다른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한 개짜리는 끝났네. 한 개 들어간 건 끝났고, 자, 두 개짜리 생각하면 두 개, 두 개 하면은 2는 하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세 개 이상부터는 여기 위에서 다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덩어리로, 요 세 개의 덩어리로 분할할 때는 요렇게 세 가지의 분할 방법이 있는 거야. 그죠? 세 가지의 분할 방법이 있고요. 그죠? 이 분할을 했을 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요거는 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거 요렇게 선택했대요. 요 네 개를 선택해도 되겠다. 같이 들어갈 네 개를 선택을 하면 이게 끝이에요. 그죠? 나머지 두 개는 각자 너네들 각자 덩어리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요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다. 요거는 이제 네 개를 선택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 따로 선택을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1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2를 선택한 거랑, 2를 선택하고 1을 선택한 거는 다 동일한 경우 되잖아. 그죠? 요게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되고, 나머지 네 개가 같은 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경우는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경우죠. 그래서 요거는 나눠줘야 돼. 요 두 개 선택한 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요거랑 똑같은 계산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는 요 방법이 이제 기본 분할하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좀 보고 그냥 여기 네 개를 선택하는 거. 한 덩어리에 네 개 들어가는 그 요 원소 네 개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로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죠?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15가지야. 그죠? 그냥 이 15가지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분할이 되냐면 이런 거죠. 1, 2, 3이니까 얘는 그냥 6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남아있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3개는 그냥 알아서 덩어리 하나.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안에 개수가 다르니까 여기 덩어리와 여기 덩어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선택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래서 그냥 얘는 선택만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되는 거고. 이거 굳이 15개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요거 또는 이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이제 둘이니까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남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2개 중에 2개는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2개잖아. 근데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나, 내가 처음에 3, 4를 1, 2를 선택하고 두 번째에 5, 6 선택하고 하면 자동 3, 4가 같이 한 팀 되는 거. 한 덩어리 되는 거. 요런 것도 같은 경우고. 그죠? 3, 4를 먼저 선택했을 때 1, 2와 5, 6이 되는 경우도 같은 경우고. 3, 4를 먼저 선택했을 때 5, 6하고 1, 2 되는 것도 같은 경우고. 자, 5, 6을 선택했을 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 1, 2, 3, 4. 그리고 5, 6에다가 3, 4, 1, 2 되는 거. 요것도 다 같은 경우죠. 맞나요? 어, 그럼 뭐야? 이게 다 똑같은 경우니까 이게 나눠줘야 돼. 그럼 6가지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 6가지가 뭐냐? 요 선택한 요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저 나눠주는 게 3팩분의 1이다, 이거. 그럼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야, 똑같은 거 2개니까 2팩분의 1이고, 똑같은 거 3개니까 3팩분의 1이다, 이거야. 그죠? 거기, 우리 덩어리로 분할할 때, 요 개수가 동일한 그 덩어리, 의 개수만큼 그 개수로 그 덩어리, 똑같은 개수가 되는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거죠.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거 첫 번째. 자, 하나하나 4개로 분할을 했어. 그죠?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각각 함수값을 매칭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얘가 함수값 가질 수 있는 거 3가지. 그러면 얘가 하나 가져가면 얘는 그 둘 중에 하나. 얘네들은 전부 다 나머지 하나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요건 뭐야?
여기는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요 파란색은 파란색, 요 주황색 요거 분배는 그 세 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죠? 자, 여기도 어때요? 그 세 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덩어리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애들은 서로 다 다른 덩어리가 되니까, 세 개로 나열. 여기도 세 개로 나열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덩어리니까. 그죠? 맞나요? 이해돼요? 요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차피 333 똑같으니까, 3팩, 3팩, 3팩은 동일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 다 구한 다음에 전체 다 더한 거에 곱하기 3팩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하죠? 오케이? 괜찮죠?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산을 하면 얼마지? 얘가 15였고 얘가 10에 60이었고 이게 얼마더라? 계산해 볼게요. 이거 3, 5, 15에다가 2, 3은 6에다가 6분의 1이니까 여기 약분 되네. 그러면 15가지. 그러면 요거 더하면 30에 90. 90에다가 요거 3팩은 6이니까 6, 9, 54에서 540까지. 그래서 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는 540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분할과 분배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과 분배에 대한 거는 다른 영상들이나 설명들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따로 영상을 올릴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문제풀이 영상 올리는 것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